서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청 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가 5mm 미만입니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 지금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과 포스코 회장보다도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거 정치가 아닌 그냥 경제적 관점에서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하면 나옵니다. 6년간 대리 직급으로 일했고 월급이 가장 많았을 때가 383만 원이라고 하니까 정상적인 퇴직금이라면은 2,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퇴직금에는 회사에 몸바쳐서 일한 그 성과급도 이거 포함돼 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사회 첫 직장에서 그것도 부동산 개발이나 시행과는 상관도 없는 디자인을 전공한 청년이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이렇게 받았으니 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은 이 성과급을 얼마나 받았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곽 씨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몸이 안 좋아져서 산재 위로금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직원이 산재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사업주는 이거 미안하다고 수십억 원 돈을 위로금으로 주기 전에 산재 신청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라고 사업주가 직원들 산재 보험료를 내주는 겁니다.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군지 밝혀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인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이번 기회에 이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의 고리를 꼭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건강한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제2, 제3의 또 다른 곽 씨는 반드시 또 나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네, 원포인트 경제 레슨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표정이 어둡습니다. 예, 좀 어둡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면서 예. 좀 그랬고요. 이게 제일 처음 났을 때는 저는 있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행사 올려놓으니까. 언론에서는 몇백억이 어떻게 이렇게 이익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그걸 하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봤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보면 예. 작년도 정도만 증권회사들이 다른 걸로 돈을 벌었지 예. 그 이전에는 증권회사가 버는 돈의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그 부동산 개발 예.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벌었었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증권회사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죠. SK증권도 있고 메리츠증권도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빌려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시행을 하고 해야 되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그걸 하냐 하면 예.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에 만약에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미분양이 나게 되면 우리가 그 미분양을 난 거를 모두 다 떠나주겠다라고 예. 하는 약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의 위험을 안는 그 대가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 돈을 받거든요. 그게 PF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위험 그게 부담을 PF죠. 금융사가 또 안는 걸. 예. 그래서 그 한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PF를 증권회사에서 하기 위해서는 예. 리스크관리위원회 이런 데 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500억 이렇게 이익이 난다 그러면 그건 그 정도 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제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55개 퇴직금 그걸 보면서는
50억의 퇴직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도대체 되질 않는다. 그 퇴직금 아니죠. 그게 어떻게 퇴직금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뿐만이 아니고 오늘 예. 이제 추가로 이제 그 박영수 특검 예. 그 딸도 그 화천대유 직원이었다잖아요. 예. 그래서 아파트 이제 그 회사 보유분 화천대유에서 자체 보유한 아파트가 있었나 봐요. 예. 대장동에. 예. 그 이제 분양권을 줬다는데 예. 이게 분양권만 준 건지 그냥 아파트 준 건지 그것도 좀 그 수사해서 좀 나와 봐야겠지만은 예. 어쨌든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몇십 년간 청약 부금 넣고 그런 서민들이 이런 뉴스 들으면은 이거 정말 기운 빠지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곽상도 의원 아들 얘기도 50억 뭐 퇴직금인지 그 뇌물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정말 건강한 청년들 얼마나 그 화두가 공정 아닙니까? 예, 공정. 그렇죠. 예,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제가 한때 잘 나갈 때는 증권 업계에서 예. 연봉 순위로 따졌을 때 50위 내에 있었는데 예. 제가 퇴직금이 몇 억이 안 됐었거든요. 또 어떻게 50억을 받았는지 참 그런 생각이 그거는 많이 퇴직금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퇴직금이 되나요? 제가 상시라는 게 봐도 있지. 자, 그런데 어쨌든 어제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그 해명문이랍시고 이제 올린 글에 그 화천대유 회사가 예. 워낙 이득이 많이 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성과급하고 뭐 산재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받은 거다. 예. 워낙 화천대유가 시행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예.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많이 그런 PF 하면서 돈을 많이 이제 거기서 수익을 챙긴다고 하잖아요. 예, 예. 이 시행 대장도 그 개발 사업하면서 이게 얼마나 일단 난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예. 기존에 뭐 빈 땅이 아니니까 예.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또 따로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 뭐 일정하게 어느 정도 그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사야 되는 거죠. 수용해야 되는 예,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산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토목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반공사, 예, 이게 도로 깔고 전기 도로 깔고, 깔고 뭐 그다음에 상하수도 다 해야 돼. 깔고 이렇게 해야 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하게 되면 기반공사가 끝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직접 시공을 본인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땅을 다른 그 시공을 하는 회사 즉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되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성남의 뜰을 비롯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생긴 그 부분들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업비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 수용하고 그다음에 토목공사하고 예. 여기까지 들어간 돈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개발 이익이 9,570억 정도 났으니까 성남의 뜰 전체를 통해서 보면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된 거죠. 잠깐만요. 그 이익은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러면은? 9,500억 이익이? 예, 그 그 이익이요. 건설사한테 판 건가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총 그 개발을 했는데 예.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13필지를 전부 개발을 한 거죠. 예. 그 13필지 개발을 해서 그중에 8필지는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민간 건설사들한테. 민간 건설사들한테. 그래서 아파트 지어서 예, 그냥 그렇죠. 해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8필지는 매각을 해버렸고 예. 그다음에 5개는 자체 분양을 한 거죠. 자체적으로 거기다 아파트도 짓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이제 빌라도 짓고 예.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익이 발생했는데 9,500억이. 예, 9,500억이 원래 당초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의 이익은 얼마였냐면 6,400억 정도가 나는 걸로 이익을 그 계획을 세웠었죠. 2015년 이때 예, 지은 2015년도에. 예. 근데 그게 9,570억까지 늘어난 거는 예. 일단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러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8필지 아까 매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평당 매각가를 어느 정도로서 예상했냐면 1,400만 원 정도로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 예, 아니면 아파트 회사한테 넘기는 거. 예. 그 토지를 이제 파는 거. 예. 그게 이제 평당 1,400만 원 정도로서 예. 해서 계산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예. 파는 시점에는 얼마로 팔았냐면 그 평당 1,600만 원으로 판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200만 원 정도가 더 남아서 예.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체 분양 5필지 자체 그렇죠.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남은 돈이 모두 다 합쳐져서 나온 게 9,570억이 된 거죠. 잠깐 그러면은 이 민관 성남시하고 그러니까 예. 민관 공동 개발 업체가 그게 성남의뜰을 이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은 그 땅을 확보한 땅을 8필지를 아까 얼마에 팔았다고요? 1,600만 원에. 1,600만 원. 예, 그런데 평당. 그게 수용가가 예. 200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평당. 뭐 굉장히 낮았을 겁니다. 원래는 그 개발 그 당시에 예. 매매가가 한 예. 500만 원 정도 됐대요. 이미 소문이 다 나갔고. 예, 그런데 예, 이게 예. 강제 수용 권한이 있잖아요. 예, 예. 공영 개발이니까. 예. 왜냐하면 성남시가 50% 지분을 50% 플러스 1주를 더했잖아요. 예, 예. 공공이 절반을 넘으면은 공영 개발이라고 해서 그 강제 수용권이 생기니까 예, 예. 500만 원짜리 땅을 평당 200만 원 정도에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200만 원짜리 그럼 1,600만 원에 판 거네.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200만 원 정도가 일리가 있는 게 예.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대지만 생각을 하지만 대지보다도 많은 것이 뭐냐면 임야도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또 뭐 농지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가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당 한 2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합치면 평균적으로 내면 한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토목공사에서 뭐 해가지고 1,600만 원에 이제 팔게 된 거죠. 야, 그렇다고 해도 평당 200만 원짜리 땅이 예. 거기다 뭐 도로 깔고 상하수도 놓고 뭐 지하철은 거기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 안 들어갔죠. 뭐 그런 거 다 해도 그 공사비를 하더라도 예. 200만 원짜리를 그럼 1,600만 원에 8배를 튕겨서 팔아 넘긴 거네 그러면은요. 아무튼 굉장히 높게 그렇게 된 거죠. 지목이 전부 다 변경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임야 이런 데가 이거를 전부 다 개발하고 나면 택지로서 전부 다 바뀌는 형태가 되니까 예. 그런 효과까지도 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아까 지금 9,500억이 그러면은 이익이 남았잖아요. 예. 그 중에서 그럼 성남시가 갖고 간 돈이 예. 이익으로 갖고 간 돈이 5,500억이라는 거죠. 예. 성남시가 5,530억, 예. 그다음에 민간이 4,040억 예. 이렇게 이제 나눈 건데요. 예. 성남시가 5,530억을 받게 된 거는 예. 배당금이 1,822억. 예. 그다음에 이제 공원 조성이 2,761억. 예. 예. 그다음에 터널 공사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920억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원래 당초에 아까 6,400억 정도 이익을 예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분배 비율이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4천 얼마였다면서요? 그 성남시가 4,600억을 갖고 가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 1,800억을 갖고 가는 거. 이렇게 이제 돼 있었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민간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야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터널 파 이렇게 해서 이제 920억을 갖고 갔고 그 920억을 뗀 나머지 가 해서 이제 4천억 정도 된 거고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거의 2배 정도 이익 이렇게 난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민간도 이득을 왕창 받지만은 예. 공공도 성남시도 이득을 많이 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게 9,500억이란 이 불로소득이죠. 예. 불로소득이 예. 누군가는 그 돈을 지불한 거잖아요. 예. 그 누군가는 바로 거기 대장동에 입주한 그 5,900가구인가요? 예. 5,900가구 주민들이 모두 다 나눠서 분담을 예, 그렇죠. 한 거예요. 나눠서 그걸 한 거죠. 그러면은 한 가구당 9,500억이니까 5,900억 가구 나누면은 한 가구당 한 1억 6천만 원씩 준 거네요.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그거보다는 적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아파트 분양만을 보신 거고요. 예. 그 안에 보게 되면 상업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안에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또 그 상업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원래 그 이익은 아파트 분양 통해서 나오는 것도 많지만 상업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렇군요.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액수는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민간의 땅을 원주민들 땅을 강제로 수용한 거잖아요. 예,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 근데 이걸 다시 민간한테 이렇게 많은 그야말로 불로소득을 부풀려서 팔아넘기는 게 이게 공공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라는 그 시각이 있잖아요. 예. 저도 분명히 이게 무슨 공공사업이냐 이게. 예. 착취지 그냥 헐값에 사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거지 공공이. 예. 이걸 그냥 성남시가
다 그냥 공영 개발로 예. 민간 끌어들이지 말고 왜 안 했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예, 그랬는데 하면.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예. 그 한번 이제 그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관한 그 이 역사 히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제일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2004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 때 당시인데 2020년 그 성남시 도시 기본 계획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예. 이제 제일 처음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 대장동을 갖다가 시가와 예정 용지로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용지? 시가와 그러니까 시를 만드는 그렇게 예. 가는 그 예정 용지 이걸로 지정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걸 어떤 형태로서 개발하냐면 주택공사 주도로 해서 예. 공공개발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요. 예. 결정적인 게 했던 게 이제 2009년 10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주택공사를 LH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LH 출범식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LH는 민간 회사하고 경쟁을 하지 마라. 이익이 예. 안 나는 분야만 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 LH 사장이 뭐냐면 우리는 민간과 경쟁을 포기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도 6월 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지나서 예. 그 대장동 공영 개발을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는 형태가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공영 개발 자체는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포기되는 형태가 됐는데 또 우연인 게 고 2010년 6월 달에 그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고요. 예.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그 시장이 당선이 됐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공영개발로 해야지 왜 민영개발로 하냐 해가지고 이제 공영개발로 다시 그랬죠. 들어오는 형태가 됐고 예.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을 하면서 예. 공공개발로서 가겠다라는 예. 쪽으로서 가게 된 건데 문제는 그 이후에 완전 공공개발이 되지를 못하는 형태가 돼버린 그렇게 된 거죠. 왜 못했을까요? 2010년도 6월 달에 아까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예. 성남시 그 공공개발로서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 후인 2010년 7월 달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기 예. 때문에 이자나 원리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렇지. 못 해주겠다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의 그 재정 사정이 어떠냐라고 보면 공식적인 부채는 90억 정도인데요. 예. 문제는 비공식 부채가 7,285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 비공식 부채가 7,285억이나 왜 나왔냐면 판교 특별회계에서 5,400억을 빼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판교를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돈은 판교 개발에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 판교에서 도로도 깔고 뭐 하고 예, 하는 예. 것들을 판교에 써야 되는데 예. 5,400억을 빼가지고 그걸 다른 데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남시청도 짓고 예. 다른 데 공원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그 도시개발도 쓰고 이렇게 가니까 예. 정작 판교를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쓸 돈은 없어져 버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해서 우리 그쪽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예. 모라토리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 이거를 공공개발을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수용하고 그렇죠. 뭐하고 돈이 하는데 있어야 돈 들어가야 되는데.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돈을 조달할 수가 없었던 거죠. 1조 5천억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공개발 100%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린 형태가 된 그렇군요. 거죠. 잠깐 지금 그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1호님이 수용한 땅값을 8배로 팔다니 강제 수용한 땅 주인한테 이익금 배분해야 합니다. 공영개발이란 법적 명분으로 강제 수용한 땅을 이익을 제한 없이 붙여서 이렇게 팔 수 있다니 법이 이게 뭡니까? 물론 그 수용한 땅을 거기 도로 기반공사 그것도 돈이 꽤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8배까지 들어가진 않죠. 예. 적당히 붙여 먹었어야지 8배는 너무 많이 붙여 먹었다는 겁니다. 또 박상욱 님도 어이없는 보상가 이의 제기하라더니 2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의 제기해도 안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게 성과급이란 거지 일본 그 일제강점기 때 수탈이랑 뭐가 다른가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이분은 그 대장도 거기 계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법상으로 보게 되면요.
보상가를 어떻게 정하겠냐면 고시가 나기 그 전해 예. 그 1월 달에 그 감정 가격으로서 예.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시가 나고 뭐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 예. 그 부분만큼은 반영이 안 됩니다. 거기에. 예.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되는 부분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그 화천대유가 물론 수사에 이제 밝혀지겠지만은 예.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은 중요한 건 이번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천우신조의 기회입니다. 예.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동산이 한 단계를 이렇게 그 택지를 개발할 때 예. 불로소득이 넘쳐나니 그 썩은 고기가 넘쳐나니까 하이에나들이 달려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부동산 불로소득의 고리를 끊는 기회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옆에 바로 판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 LH가 지금 땅 수용해서 신도시 만드는 것도 그 사실 공공사업이라는 명분만 썼지. 그렇죠. 제가 이건 취재를 해서 알거든요. 옛날에. 예. 그때 판교가 2005년도에 예. 얼마에 그 땅을 수용을 했냐면 그것도 강제 수용에 다 예. 평당 93만 원에 수용했거든요. 예. 거기 그래서 도로 깔고 상하수도 깔고서 기반시설해서 이 땅을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얼마에 팔았냐면은 790만 원에 팔았어요. 예. 똑같이 한 8배 정도. 93만 원짜리 790만 원에 팔았어요. 예. 그러면은 누구한테 팔았냐? 민간 건설사들한테 팔았잖아요. 예. 민간 건설사들은 790만 원의 이 땅을 사서 평당 아파트 지어서 물론 아파트 짓는 건축비는 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지어서 평당 1,600만 원. 근데 예. 용적률을 160%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평당 2,600만 원을 판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원주민 땅 93만 원에 강제로 뺏어서 2,600만 원에 최종적으로 그 땅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30배가 튀긴 겁니다. 예. 이런 마법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공공사업이냐. 예.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겠느냐.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법을 바꿔야 된다. 예. 공공이 하는 주택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번에 대선 주자들도 그 공약들 많이 내놓거든요. 예. 그렇죠. 어떤 게 좀 있습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 바로 이 얘기를 그겁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죠. 있죠. 예, 예. 네. 토지 임대부 분양이라는 게 뭐 아는 분들도 많이 요즘 예, 계시지만 예, 예. 그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왜 그 공약 보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값 아파트, 3분의 1값 아파트 예. 뭐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거나 임대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위에다 건물을 지으면 건물만 일반 분양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 그 아파트 중에 내 토지 지분이 일정 부분 있잖아요. 등기표 보면 나와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뭐 총 아파트 뭐 얼마 중에 몇 분의 몇 몇 분. 이렇게 예. 하면서 이제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아예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나 국토부나 아니면 예, 성남시나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예. 그런 쪽이 갖고 있고 건물만 일반 분양을 하자라고 예. 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토지에 따른 것들은 그 아주 적거나 없으니까 예. 그 굉장히 분양가가 낮아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남시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업비가 1조 5천억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땅 매입하고 공공 그 기반시설 까는 그 비용이잖아요. 예. 이걸 갖다 통째로 이제 다 민간한테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걸 1조 5천억을 그냥 성남시가 갖고 예, 있어라. 갖고 있어라. 그리고 거기다 그냥 건설사들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다 뭐 힐스테이트 짓고 레미안 지어서 그 건물만 분양을 해라. 예, 그렇죠. 그리고 토지 임대료를 이제 그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내고.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예, 그렇죠. 뭐 한 달에 한 뭐 정말 30만 원 되는 데도 있다고 해요. 예, 예. 그러면은 그 1조 5천억을 그러면은 누가 떠왔느냐. 그 돈을 갖다 민간한테 팔아서 그걸 그 지자체는 공공은 그거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건데 예. 1조 5천억을 그럼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느냐라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게 지금 이제 계속 대선 주자들 예, 그렇죠. 계속 얘기하는 것에서 맨 마지막에 걸리는 부분들이 이제 예.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걸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당장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를 모두 다 수용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돈이 많이 들고 그에 따른 재원 이거를 마련할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땅의 주인은 지자체든지 정부든지 뭐 이렇게 하니까 예.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또 1호선 예. 그 지하철 그거 보면 지상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전부 다 지하로 넣고 그 생기는 부분들은 전부 아무튼 뭐 정부의 땅이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형태로서 지으면 굉장히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대장동처럼 그렇게 1조 5천억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기존의 토건업자들이 그 방법이 없다고 자꾸 뻔뿌질하는 거지. 그렇죠. 뻔뿌질 같은 말은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방법이 없는 게 아닌 게 뭐냐면은요. 국채 발행하면 됩니다. 예. 뭐 그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데 그 땅을 담보로 한 토지 임대료를 담보한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채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가는 악성 부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1조 5천억을 갖다가 지자체는 그냥 그냥 계속 보유할 수 있고 예. 그 분양 아파트 건물만 분양해서 토지 임대료 받으면은 예.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국채 이자율 한 뭐 1%만 그렇죠. 줘도 그러니까 이자는 그걸로 해서 충당을 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게 바로 그 공공이 할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에 또 논리적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 나라들에서 수도 없이 많은 대규모의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했는데 예. 발행한 이후로 그 국채를 그 순수하게 이 상각을 한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채는 한번 발행하면 그 다음에 그거가 이 기간이 되면 예. 그걸 차 안에서 다시 발행하고 해서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왔지 여태까지 그거를 뭐 그렇지. 완전히 돈으로 해서 그걸 예. 상각하고 이랬던 경우가 맞습니다. 없으니까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이게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돈만 거기에서 확보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돈이 결국 보면 그렇게 이제 그 토지를 임대해 주고 했기 때문에 그 임대료로 받아서 임대료. 예. 그거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제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있는 됩니다. 거죠. 그러면은 대장동에 그때 2018년도에 6억 7억에 분양을 했다는데 예. 2억이면 분양됩니다. 30평짜리 아파트가. 예. 그럼 그게 진짜 공공이 할 일. 그러면 정말 아파트 값이 집값이 잡혀요. 그렇죠. 그런 아파트를 앞으로 공공은 다 이 방식으로 가겠다 우리. 예. 민간한테 땅 한 평도 안 판다. 다 아파트는 그냥 들어가서 사는 곳이지 예. 투기의 목적은 안 된다라고 국가가 선언해 버리면은 집값이 그때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옛날에 취재할 때도 시장을 이제 중시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중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 다 공산당 사회주의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토지의 공개념은 우리 노태우 정부 때에서부터 이미 다 얘기가 그렇죠. 됐던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죠. 노태우 정부 때도 그때부터 토지 공개는 나왔고 예. 자본주의 상징인 예. 미국의 뉴욕 맨하탄의 배터리 파크라고 미국 맨하탄 남부에 아주 신시가지 있거든요. 예. 거기가 부도를 이제 선착장을 매립해서 신시가지 고급 맨션화 됐는데 거기가 100% 전부 다 토지 임대부 방식이에요. 예. 자본주의의 상징인 맨하탄이 거기가 어떻게 공산주의 그 빨갱이야. 그게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네. 많이 그 생각이 다른데 그 토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예. 이게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왕조시대 때 보면 모든 토지는 왕이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보면 이제 국가의 형태로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건데 말씀하신 거 부분들에서 이 토건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를 한번 우리가 보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에 건설할 토지가 별로 없다. 그걸 할 토지가. 예. 그러니까 그 공공임대, 사업할 만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토지는 그건데 그 나라가 갖고 있고 이런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감가상각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가면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건데 그걸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우선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먼저 홍보가 충분히 있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충분히 바꿔갈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나 저보다도 나이가 적은 사람일 때만 하더라도 따져보면 그때는 집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예. 또 임대 아파트다라고 하는 건 그건 못 사는 사람들이나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다르거든요. 예. 지금 20, 30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굉장히 훌륭한 임대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뭐 편안하게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럼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아.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미 주택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바뀐 형태라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제 생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됐다.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 아파트라는 게 너무 낙인이 찍혀서 예. 아주 그 형편없는 그 저품질의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혀서 지금 그렇지 좋은 임대 아파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 레미안 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임대 아파트 그 왜 못 만듭니까? 푸르지오 임대 아파트가. 예. 그거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국가 거고 공공이 아파트를 2억 주고 30평을 들어가면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20년 30년 되면 계속 감가 자동차 중고차 값 떨어지듯이 아파트 값이 떨어질 텐데 그걸 누가 선호하겠느냐. 그런 아파트가 1000채 2000채만 있으면은 선호하지 않지만은 예. 그런 아파트가 10만 채 20만 채 있으면은 그게 바로 시장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국가는 앞으로 이렇게만 짓겠다. 민간은 알아서 줘라. 민간 아파트들 거기까지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국가는 이렇게 가겠다 우리가. 왜냐. 국민을 위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게 바로 국가가 할 일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위례 판교 등 신도시 다 조사해야 합니다라는 부분 주셨고 1717님이 저는 공인중개사인데 저희가 택지 개발을 몇 명이 묶어서 했는데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이 평당 50만 원 들었습니다. 2017년도 기준이고요. 이게 말이 좋아서 공공이지 개인 땅 빼앗아서 LH 배불리고 건설업체 배불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LH가 땅을 민간한테 다시 팔아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직접 그거를 하는 팔지 거군요. 않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대장 오늘 요거 말고도 다른 주제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요 부분만 마지막으로 좀 얘기할게요. 지금 사실 대장동에서 화천대유. 화천대유가 지금 뭐 많은 이익을 챙겼다. 성남시도 5,500억 이제 그 수익을 받아갔고 네. 여기는 지금 1단계까지만 지금 이익이잖아요. 수익이잖아요. 예, 예. 그 이후에 건설사들이 여기서부터 땅을 사서 예, 그렇죠. 아파트를 지어서 예. 얼마에 분양했는지는 예, 예. 이거는 또 더 엄청난 더 수익이 엄청난 사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9,570억의 이익이 났다라고 했는데 그게 예. 성남의 뜰을 중심으로 한 그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행 단계. 예, 시행 단계. 그게 이제 땅을 사간 그 건설회사들이 예. 역시 마찬가지로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팔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난 이익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큰데 그 이익은 현재로서는 계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로소득의 단계마다 그 썩은 고기가 잔뜩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는 썩은 고기가 잔뜩 있기 때문에 하이에나들이 투기꾼들이 몰려드는 거거든요. 예. 썩은 고기를 놔두고서는 암만 그물을 치고 방지책을 마련하더라도 하이에나 못 막습니다. 예. 썩은 고기를 없애야만이 투기꾼들이 못 오는 거거든요. 하이에나들이 못 오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는 내일 경제쇼에서 좀 더 좀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할 테니까 내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우주 쪽으로 한번 좀 얘기 좀 갑자기 해볼게요. 뜬금없죠. 갑자기 부동산 가다가 부동산 갑자기 왜 얘기는 또 계속 우주 할까요? 뭐 이렇게 되죠. 부동산 얘기는 뭐 내일 또 해 중점적으로 할 테니까 예. 오늘 여기서 좀 그 부동산 얘기 마무리하고 최근에 그 순수 민간인 4명만 그 탑승한 상태로 우주 비행에 그 나섰다고 해요. 예. 스페이스X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예, 거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참 그분이 뭔가 대단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는데 예. 그동안 뭐 사실 유명 인사나 뭐 셀럽들 뭐 부자들이 우주여행 갔다 온 건 제가 뉴스로 많이 봤는데 보니까 그렇게 아주 부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4명이 그러니까 민간인만 타고 갔다 온 거죠. 아주 부자입니다. 그중에 한 명은 아주 부자래 가지고요. 그래요? 다른 사람의 돈을 전부 다 내줘서 그런데 그렇구나. 예, 그 사람이 낸 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2,300억 원입니다. 2,300억 원. 예. 2억 달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운격 그럼 저도 그럼 뭐 몇 년 좀 기다리면 우주여행 좀 뭐 돈 조금만 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러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예. 예.
1800년대 후반에 예. 프랑스 작가가 예. 백년호빨이라고 하는 자기 SF,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SF 소설을 예. 하나 쓴 게 있거든요. 예. 그거 보면 이제 파리에 있는 건물 벽을 유리로서 만들고 예. 그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계단을 걷지 않고 예.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한다. 예. 그걸 써놓고 본인도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책을 발간하지 않고 그냥 예. 묵혀놔 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고 예.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손자가 그걸 보고 우리 예. 할아버지가 이런 걸 썼네 이래가지고 그걸 출간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한때에 프랑스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이제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제 홍 기자도 이걸 타실 수 있을 거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지고 예.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거는 이제 예. 우주 개발 자체가 예. 민간의 형태로서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 우주 개발의 가장 선도주자는 미국에 있는 세 개의 회사입니다. 예. 하나는 말씀하신 스페이스X. 예. 이게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예. 그 블루 오리진. 그다음에 또 버진 그룹이 만든 버진 갤럭틱. 예. 이 세 개 회사가 이제 이 민간 요거를 이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왜 세 회사가 갑자기 민간이 이렇게 등장했느냐. 예. 이거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민간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소련이 우주 개발을 한참 계속할 때는 미국도 돈을 막 쏟아부으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아폴로 11호가 달까지 갔다 와서 보니까 예. 이게 나사를 포함한 우주 개발 비용이 우주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미국 국가 예산의 4%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 야,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그러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줄이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 0.5%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주를 개발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주 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안에 뭐 미국의 그 조종사도 가 있고 이럴 텐데 요 사람들을 교체시켜야 되는 인원을 보낼 때 예. 미국이 보내지 못하고 러시아의 이 비행선을 타고 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싸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예. 민간이 들어와. 예. 이래가지고 이제 민간이 들어오게 만든 거죠. 아. 그 들어온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페이스X 뭐 이런 데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이렇게 뛰어드는 게 사업화하려는 게 관광 목적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관광 목적만 가지고는 뭐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관광 목적으로 그걸 해봐야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명 이렇게 그한데 그러니까요. 지금이야 처음 가니까 2,600억 내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여섯 번만 되면 예. 누가 그 돈을 내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이에요.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 크게 봐서는 다른 이유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장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6세대 이동통신 6G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예. 5G까지 있잖아요. 예. 6G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궤도에다가 위성을 굉장히 많이 쏘게 되면 예. 지금은 인터넷을 하고 그러는 게 어떤 형태로서 하냐면 광전자 섬유 광섬유를 가지고 예.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터넷이 커버 안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에서도. 예. 42% 정도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남극에서 인터넷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까지 케이블을 깔 수가 없으니까. 예. 그다음에 오지 같은 데에는 그거 누가 쓰겠다고 그걸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위성을 쏩니다. 위성을 쏴서 위성 한 4만 개 이런 정도 쏘게 되면 계속해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전 세계 전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다 인터넷을 쓸 수 있다. 이 개념으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른바 이제 6G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그게 더 빨라요? 예,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 케이블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예. 굉장히 빨라지고 그다음에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우리 왜 자율 운행 이런 거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자율 운행을 하다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이게
인터넷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이거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와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인터넷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6G가 나오면 그 부분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예.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여행 이거는 제가 봤을 때에 지금 당장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예. 부분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3D 바이오 프린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D 프린팅이 네. 왜 그 실물을 이렇게 프린팅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인간의 장기를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신체 조직이나 장기 이런 것들도 예. 3D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게 이른바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하려고 할 때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중력이 가장 걸리는 겁니다. 요걸 하려고 할 때 중력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구상에서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가만 그 중력도 그렇지만은 장기를 그러면 그 3D 프린터 하듯이 만들어낸다는 거 인공적으로? 예. 그 개념인 거죠. 그 중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게? 그거는 저도 문과니까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럼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 굉장히 이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 우주에서 그 만드는 것도 충격적이지만은 쇼킹하지만은 그 장기를 3D 프린트로다가 만들 수 있다는 개념도 참 독특하네요. 예, 독특하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광물 탐사 부분입니다. 광물 탐사. 예, 2015년 7월 달에 소행성이 하나 지구를 스쳐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소행성이 백금 이런 기금속으로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행성 하나의 추정 가치가 얼마냐면 5조 3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그런 쪽에 가서 광물을 탐사해 오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멀고. 너무 먼데. 그다음에 또 이게 이게 무슨 어디 공상 과학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달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죠. 달의 표면에 보면 헬륨3라고 하는 희소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륨3를 그 1톤만 그 핵유관부로서 그 개발을 하게 되면 석유 1,400만 톤을 개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에서 하거나 달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핵 처리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비용 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근데 이제 달 표면에 보면 헬륨3가 100만 톤 정도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100만 톤 정도라고 하면 전 인류가 10,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원도 개발할 수 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지금 포인트입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 아까 그 무중력 상태에서 장기 만드는 거 여기 답을 누가 주셨네. 무중력 상태에서 만들면은 밀도가 고른 제품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로 가는 거다라고 답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보니까 그 위성통신 6G 위성통신 그게 가장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일 것도 같고 가장 먼저 뛰어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다음 달에 그 발사체 하나 발사하잖아요. 누리호. 그거는 지금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발사하고 그랬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지금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발사 말씀하셨던 거는 2013년도에 그랬던 나루호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루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고 발사는 누가 했냐면 그거를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만들어서 발사를 한 거죠. 용량도 좀 작았는데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발, 제작, 발사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기술로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10월 21일 날 발사 지금 예정이거든요. 10월 언제요? 21일이요. 그러니까 이게 발사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7번째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위성을 가지고 그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좀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우주 개발이 이루어졌는 거는 총 3단계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돈도 내고 예. 정부가 개발도 하고 정부가 그에 따른 수요도 다 창출해내고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나온 기관이 나사 이런 데잖아요. 예. 그게 미국 정부가 다 돈 내가지고 그렇죠. 개발하고 뭐하고 다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제일 첫 번째 단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수요. 그러니까 뭐 위성 수요, 발사체 수요 이런 것들은 다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다 수요를 해주는 거고 예. 대신에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의 일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 예. 이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예 이제 정부는 거의 손을 떼고 민간으로 다 넘어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지금 미국이 그런 단계로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기업들이 쭉 하고 있고 나사는 그럼 뭐 하냐. 그동안에 개발했던 그 기술 이런 것들을 민간 기업에다가 돈을 받고 판다든지 아니면 그렇겠네요. 그 발사대 있잖아요. 예, 예. 저 플로리다에 가면 케이프 캐나버라. 케이프 캐나버라. 예. 거기 발사대를 임대해 줍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 작업만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예.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냐면 우리나라는 딱 1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 예, 1단계. 인도하고 우리나라가 1단계에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이 그 누리호가 개발 성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발사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 예. 1단계를 벗어나서 2단계로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예. 그게 된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로 발사를 할 때의 그 인공위성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그 누리호 발사까지 성공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기술을 민간 쪽에다 넘겨줍니다. 카이라고 있죠. 아, 항공우주. 예, 항공우주 있어요. 예. 예. 민간 업체. 예, 그 회사에다가 넘겨줘서 예. 거기에서 그 2호 위성을 만들게 하고요. 예. 그 2호 위성을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발사체로 해서 그 발사를 하는 것까지를 가고 그것까지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민간 쪽에서 모두 다 발사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 보는 쪽으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발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위성의 그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는 액체 원료로서 씁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 나로 발사하고 그럴 때 보면 한 이틀 전서부터 그렇죠. 연료 주입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 밖에 보면 막 이렇게 뭐 수증기 같은 거 쭉 올라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액체 원료를 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근데 수증기 같은 액체 산소예요, 그거는. 예, 그렇죠. 아. 액체 산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경유를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주 올라가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액체 산소를 싣고 올라가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 그게 이제 또 개발이 좀 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진행이 되면 예. 그다음에 이제 그리세딘을 이용한 고체 연료로서 예. 들어갑니다. 아.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 예. 내년도까지 고체 원료를 지금 그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고체 연료를 개발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 그 발사하기 전에 예. 연료를 주입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 연료를 넣어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죠.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이틀 전서부터 계속해서 액체 연료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예. 위성으로 다 보고 미사일 그렇죠. 쏘려 그러네 그러면 예. 요격을 해버리게 예. 되잖아요. 근데 고체 연료를 거기다 넣게 되면 이거는 포착을 하기 전에 그냥 미사일을 쏴버리고 이런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고체 연료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에 이제 그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예. 그런 것까지 개발을 쪽으로서 계속 갈 겁니다. 5374님이 그거 물어보셨거든요. 위성 쪽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관련주 이제 투자 시점을 언제쯤 생각해야 할지요. 지금서부터도 계속해서 예. 얘기가 됐었죠. 예. 그리고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했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10월 21일 그 전후를 해서 아마 또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그러는 형태가 나올 텐데 관련주로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앞에 예. 말씀드렸던 카이 예. 예. 많이 그 얘기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한화. 아, 거긴 연료겠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 개발 예. 뭐 이런 그 회사들이 그 있는데 예. 하나 내에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그 각기 참여하군요. 나눠져 가지고 아. 이런저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주 개발에 관한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 전망이 이게 좋아지니까 예. 요 모든 기술들을 한꺼번에 모으자 예. 해가지고 스페이스 허브라고 하는 걸로 해서 출범을 새로 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주 개발에서 많이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이, 예. 그다음에 또 하나그룹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여기 댓글에 보니까 아까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은 사용은 편하지만 컨트롤은 어렵다고 해요. 고체 연료가. 그런데 대신 폭발 위험이 더 낮아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 그냥 폭발 위험이 낮으니까 그냥 채워놨다가 예. 필요할 때 미사일이면 그냥 그렇죠. 그냥 바로 쏴버리면. 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구나. 예. 그럼 우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내일 또 그 부동산 얘기는 지금 댓글에도 부동산 얘기 계속 하자고 좀 많이 나오는데 내일 계속 이어서 좀 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